그 다음 해야 할 것은 1년 번호에 대한 이야기라네. 뒤틀림도 환상체처럼 위험 등급을 선정하는 작업이 항상 수반되어 왔지. 자네들이 작성해준 도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었네. 몇몇 수감자들은 악필이 꽤 심해서 내 연구원들이 고생을 좀 했지만. 글자 하나를 두고 저희끼리 3시간 정도 토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망할 가정교사 놈도 고치는 걸 포기했다고. 알다시피 지금 1년 번호를 붙이는 방식에는 상당한 허점이 있다네. 환상체는 구엘사의 창조물들이니 그에 대한 분류체계 역시 구엘사에서 취급하던 방법을 써올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구엘사가 매겼던 1년 번호에서 위험 등급이 가지는 의미는 에너지 생산량이라네. 환상체의 호전성과 탈출, 피해 규모가 클수록 에너지 생산량도 높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측정했고, 종합적인 전투력은 측정 기준이 아니었지. 그래서 고등급 직원들이 확실하게 사망할 수 있는 높은 살상력을 가진 환상체임에도 낮은 등급인 경우가 있었던 걸세. 어디까지나 에너지 회사였으니까요. 기준이 에너지가 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환상체와 뒤틀림을 전부 전투로 제압해야 하지. 그래서 구 엘사에서 매겼던 위험 등급의 기준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네. 누가 그랬는데 서두가 길 때는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서 적어도 뒤틀림의 위험 등급과 1년 번호를 다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는 건가요? 당연한 질문을 너무도 순진무구하게 물어보니 당황스럽군. 거부권이 없는 우리가 하는 거겠죠. 이거 가만 보니까 본인들 연구를 핑계로 우리한테 일 떠넘기는 거 아니야? 연구자들의 특권이죠. 야야, 그건 뭘 모르는 놈들이나 하는 말이고. 그 뭐냐, 뒤틀림을 잘 연구하기 위해 뒤틀림의 해결, 뒤바뀌었네, 조수. 뒤틀림을 더 잘 해결하기 위해 뒤틀림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다. 뭐 그런 거야. 아주 단단히 휘어잡혔네요. LCD 현장 추리 팀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뒤틀림이라는 건 병의 진행과 유사하여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가 있네. 결국 뒤틀림이라는 현상의 끝은 환상체이기 때문이지. 환상체가 된다는 건 개인의 개체성은 사라지고 환상체로서의 전체성만을 가지게 되네. 따라서 환상체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뒤틀림이었을 때 가역성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죠. 그 말은 그 시간 살인마 같은 녀석들도 가만히 놔두면 환상체로 변한다는 건가? P6PI2001 개체를 말하는 거라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군.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네. 이곳에 없는 뒤틀림이니 환상체가 될 것이라 확인할 수는 없지. 옳은 의견이다. 어라? 림버스 컴퍼니에서 데려간 게 아니었나요? 그러고 싶었네만 T사에서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해서 제대로 협상도 못했지. 나도 시간을 가져간다는 개념에 흥미가 있었지만 아쉬워도 어쩌겠나. 잠깐, 그러고 보니 그 해로 시작하는 게 새로운 1년 번호인가요? 그렇다네. 뒤틀림에게 있어 규현과 형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관측 또한 어려우니 정보를 제외하고 그것의 죄악의 속성과 피해 예측 수치를 기입했지. 죄악의 속성은 PI라면 나태로군요. 분류는 죄종을 참고한 것 같구려. 엄밀히 말하자면 같은 갈래라네. 죄종을 참고했다는 말보다는 죄종 자체가 뒤틀림의 원료면서 부산물이니 그 속성 또한 따랐다고 볼 수 있겠군. 피해 예측 수치는 뭐지? 전투력 같기도 하네요. 환상체 등급은 엔케팔린의 추출량으로 정해져서 직접 싸워야 하는 저희에겐 맞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전투력이라는 개념을 수치화해서 1년 번호화하기는 애매했네. 개성에 따라 그 높낮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으니. 그래서 림버스 컴퍼니 인원이 전투에 돌입했을 때 겪게 될 피해의 예상 최대치를 계산해서 넣었지.
시간살인마는 수감자들의 특수성 덕에 큰 위협이 되지 못했네만 LCC 부서에서 파견된 이들에게는 사실상 즉사에 가까운 피해를 줄 수 있다네. 그렇기에 1에서 10이라는 수치 중 6이라는 높은 값이 배정되었지. 물론 뒤틀림마다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한 이 또한 완벽할 수는 없다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라고 넣어둔 수치인 점을 잊지 말게나. 뒤틀림이 아닌 환상체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요. 그럴 예정이라네. 1년 번호 앞에 등급과 피해 예측 수치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지. 아, 말이 나온 김에 그걸 보러 가면 되겠군. 그거요? 모노리스를 말하는 걸세. 림버스 컴퍼니가 다루는 사업 중 기대 가치가 높은 것 중 하나지. 그런 의미에서 모노리스 운송법의 개발과 관리 및 공정의 규칙화는 참으로 대단한 성과였네. 위험한 물건이요. 저것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 일일지. 모든 것은 위험이라네. 위험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 위험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그 정도에서 온다네. 알다시피 여기 있는 모노리스는 강제로 뒤틀림을 유발하는 장치지. 황금가지처럼 도시 곳곳에 퍼져 있지만 모노리스는 뒷골목의 손가락, 조직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크고 작은 여러 회사에까지 질병처럼 퍼지고 있다네. 더 나아가 몇몇 날개에서는 주요 사안으로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들보다 빠르게 모노리스를 회수하고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가공과 판매까지 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였다네. 조금만 느렸어도 날개와 이권 다툼을 해야 했을지도 모르니 다행이지 않나. 그랬다면 나나 자네들이나 정말로 날개와 싸워야 했을 수도 있을 테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의 재해로 지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 불안하게 그런 건 왜 물어보고 그래? 아니, 각자의 계약 때문에 협회와 척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저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건 꽤 중요하다고요. 알아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군. 뜬 소문부터 도시의 별 중에서 도시 질병에서 도시 악몽쯤을 배정받을 걸세. 별은 안 되는 건가? 재해 등급이 붙길 바라는 것만 같군. 부활과 인격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성이 크고 초견에는 꽤 위협적이라는 건 사실일세. 하지만 명확한 약점이 있지 않나. 네. 관리자가 사망할 경우 그 모든 능력이 소멸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키면 안 되는 건가요? 자네들이 조우했던 적을 떠올리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놀랍군. 자네들의 업무 보고에 있었던 해결사 지크프리트나 작은 형님 리카르도 같은 이들을 말할 필요도 없이 당장 자네들 곁에 있는 3번 수감자가 전력으로 관리자만을 노린다면 자네들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럴 리가. 그저 자네들은 그러지 않을 관리자가 보존되는 흐름의 세계. 거기까지만 말하시죠, 호에나임. 그 이상 말하면 파우스트는 당신에게 줄 징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아직도인가? 아무튼 자네들도 언젠가 도시의 별까지 닿을 만큼의 잠재성은 있다네. 최선은 재해 등급이 붙지 않는 것이겠지만 말일세. 물론 모든 것은 림버스 컴퍼니가 자네들을 지원해주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군.